여러분, 국민 1인당 부담액이요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원을. 정확히 말하면 1,014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2% 늘어났습니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이 뭐냐고요? 이게 1년 동안 1,000만 원이거든요. 세금,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4대 보험, 이거를 합친 금액이에요. 이걸 합친 금액. 그게 1,000만 원을 돌파했으니 얼마나 센 거예요. 세금이나 각종 연금, 보험료, 와우. 이게 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3년에는요 688만 5천 원이었거든요. 2013년에 6년 새에 거의 50%, 정확히는 47% 급증했습니다. 47%. 참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자, 왜 1,000만 원인지 한번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에 거친 국세, 지방세 총 합이 얼마인가 하면요 384조 8천억 원입니다. 이를 인구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인구 1인당 744만 2천 원이에요. 744만 2천 원이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 돈 말입니다. 1인당 국세와 지방세만 내는 것만 하더라도 744만 2천 원. 여기다가 국민연금 이러면요 92만 4천 원 냅니다. 92만 4천 원. 건강보험 113만 9천 원이에요. 113만 9천 원. 여기에다가 고용보험 이러면 21만 5천 원입니다. 21만 5천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거 다 합치면 227만 8천 원이에요. 227만 8천 원.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금 있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다른 공적연금 합치면 42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요 114만 1천 원입니다. 114만 1천 원.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1년에 국민 1인당 1,014만 1천 원, 죄송합니다. 114만인데 1,014만 1천 원이에요. 1,014만 1천 원. 그러면 저는 5인 가족이잖아요. 5인 가족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계신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면 7인 가족인데 1년에 지금 얼마 낸다는 거예요. 1년에. 야, 참 이거 벌어내겠습니까 어디? 예, 물론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단순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야 뭐 노령연금도 받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또 세금도 그만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국민 1인당 1,014만 1천 원이라고 하니 이게 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민 부담률도요. 국민 부담률도 26.8%에서요. 2019년에 27.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더 올라가요. 이거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2017년에서 2018년 1년간 국민 부담률 역대 최고 포인트 1.4%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OECD 평균 해갖고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부담률 적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7.4%인데 OECD 평균 국제협력기구 경제협력기구 OECD는요. 34.2% 낮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당이나 청와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는 뭐든지 마찬가지로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더 충격을 줍니다. OECD 평균 국민 부담률은 1년에 0.8%포인트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4년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요 2.3%로 훅 뜁니다. 2.3%포인트면 OECD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지금 게다가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자체가 9.7%나 늘어났고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도 28.7%나 확 하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앞으로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왜냐고요? 저출산 고령화. 와, 1년에 한 명도 안 낳습니다. 한 명도. 0.98, 0.8 이때예요. 한 명도 안 낳는다고 하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은퇴를 하니까 말입니다. 1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그런데 요즘 출생률이 어떻게 1년에 30만이 깨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30만이 깨졌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고령화에 대한 부담 말입니다. 등골이 휘어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현 정부의 복지의료정책 퍼주기예요. 퍼주기. 또 코로나19에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뿌릴 겁니다. 제가 긴급재난지원금은 또 뿌릴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요. 몇 차례 더 뿌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몇 차례 더. 이렇게 되면 국민 부담액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점점. 당장 건강보험료만 하더라도요. 2017년에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 6.67% 지금 내고 있거든요. 2017년에는 6.12%였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또 올릴 겁니다. 고용보험기금 작년에 2조 적자 났습니다. 올해 이대로 가면 10조 이상 적잖아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에 관제 기부를 해서 여기다 맞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부를 할지 모르지만 요즘 발표가 안 되는 거 봐. 얼마 기부됐다 금액을 발표 안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요. 10조죠. 여기다 재정적자.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정세. 그냥 보세요. 돈은 퍼주는 거는 천지예요. 돈은 퍼주는 거는. 이거는 정세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김태년입니다. 김태년은 24일 날이에요. 오늘이 25일이니까 어제죠.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할 수 있느냐 했더니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다. 결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저는 또 뿌릴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도 또 뿌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또 뿌릴 거다. 이게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도 다 소화가 돼요. 한국은 이거 소화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국민 세금 정세밖에 답이 없어요. 결국 정세할 거예요. 정세하는 것 외에는 진짜 대안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국민 부담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게다가 미래 세대들이 지금 부채로 가지고 오는 건 만만치 않다. 두 가지잖아요. 현재 우리에게 오는 것은 증세고요. 세금을 올려서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참 버는 거 없는데 또 세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니까 아유 한숨 나오죠. 예. 여기에다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돼요. 미래 세대가. 원래 이대로 가잖아요. 원래 이대로 가서 아마 3차 추경은 30조 이상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예, 국가 부채 비율은 45%가 넘어설 겁니다. 예. 그런데 세금까지 덜 거치면요. 이게 45%가 아니라 그 글로벌 세계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경고했던 46%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 열린다 하니까 그때 두고 봐야지 알지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하고 여당은 달라요.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굶어 죽는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에게는요. 치명타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 보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는 말이요. 좀 쑥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풀었기 때문에 좀 쑥 들어갔다. 골목상권도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출 연기해줬고 여기에 그 이자까지 상한 유예를 해줬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떤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점점 국민 부담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대 보험도 그렇고요. 증세도 그렇고요. 또 그 외에 각종 세금도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어떻게 하든 세원 개발을 할 거예요. 예, 전월세, 뭐 의무신고제 이런 것도 지금 세원 개발 중에 하나잖아요. 증세하는 방법이죠. 증세하는 방법. 예.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영업자 어려워지니까 돈 뿌린다는 건 뭐 정확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든 뿌려야 되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또 정치적인 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좋아진 듯 보이지만 이거는 아편입니다. 아편. 예.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국민 부담액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고 점점 그 부담은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